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이고, 오늘 할 내용은 누군가와 이별을 하셨다면 혹은 연인이 나를 떠났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멋지게 멋진 사람으로 사랑을 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이 작가가 그 컨설팅 같은 것을 해줬었나 봐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대요.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슬픔과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남자가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걸까?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완전히 돌아버릴지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럼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아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한 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였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계속 의문을 품었대요. 아, 저 바람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말고, 바람 꼭 피면 안 되는 거였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었던 건가? 이런 거.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 네 얘기를 듣고 싶어.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아내가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이 남자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했고 동의를 해줬지만 얼마 후에 아내는 그 다른 남자와 또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게 되고 이 남자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고통과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그 순간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에 의문을 던졌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정답인가 하고요. 결국 마음의 평정과 웃음을 되찾았대요. 그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스스로 검증해보지 않은 자기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아내와의 사건 있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동요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남자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가 자유로워지는 데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을 베푼 셈이 됐대요. 사실 언약이라는 말을 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린 그건 지켜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작은 진심이 숨어 있대요. 뭐냐면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것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맹세도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없대요. 진실된 맹세는 내 마음이 유효한 동안만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이별은 나쁜 거야. 혹은 바람 피면 절대 안 돼. 그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은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이 책에선 얘기해요. 그거는 본질적인 진실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진실이지 그 모든 상황의 본질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통과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책은 물어봐요. 진지하게 내면에 들어가야 한대요. 늘 웃기만 하고 늘 자유로우면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힘겨운 감정이 몰려올 때 관계를 붙드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래요. 내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래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돼. 당신이 떠나면 난 불행해질 거야. 이런 말로 사람을 잡아보려고 한 적 있나요? 전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런 말은 할수록 어때요? 참패. 뭐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뭐냐면 이 세상이 불행할 수 있다. 내 옆에 있으면 너도 불행해질 거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하지만 진실은 다르대요. 진실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에 있대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진실은 변함이 없고, 다만 당신이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중했을 때, 관계에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계에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뿐이지 사랑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이 책은 해요. 만약에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지금 옆에 없으시다면 그건 당신에게 그런 짝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거고, 다정한 연인이 있다면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대요.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래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편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허기를 채울 수가 없대요. 남자가 왜 필요하냐고 책은 물어봐요. 돈이 필요하니? 아니면 나만의 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남자를 더 만나야 되니라고 책은 물어봐요. 실상은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만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저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단지 날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별이 나쁘다는, 이별은 슬픈 것, 이별은 아픈 것, 이별은 나쁜 것, 이별은 끝이라는 우리 이 세계가 만드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지, 이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많은 책들에서도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관점을 바꿨을 때 정말 완전한 행복한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상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여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 건지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건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정말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를 발전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인이 떠났습니다. 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떠났으니 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당연히 당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연인이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때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래요. 나로 완결되는 거래요. 그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한밤에 몰려오는 두려움에 잔뜩 웅크리고 자다가 갑자기 어떤 잠에서 깬다면 어떤 생각에 잠에서 깬다면 그 생각을 반갑게 맞이하래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작업을 해보래요.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해보래요.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떠올려보래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저는 미치광이가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어떤 미치광이냐면은 막 갑자기 그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닌데, 나중에 보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 관계를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 굉장히 절대적이고 우리 둘 사이 관계의 완전 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그죠? 그 내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알아요? 내가 맨날 그 사람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뭐냐면 사랑이 뭐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걸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줘라고 있는 거지 받으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가 떠난 것은 잘된 일입니다. 덕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이별이라는 거는 사실 안 슬프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위선이니까. 슬프죠. 그렇지만 이별하는 순간들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남녀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만큼 내가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나의 이 정신적인 약점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갖고 있냐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연인이나 이런 부부는 제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런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헤어지고 나서 그때마다 조금씩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저런 방법도 찾아보면서.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슬픔이 크니까 다시금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땠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로서 사랑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큼 열심히 사랑하고 따뜻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하는 게 이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이성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저 나를 떠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의 짝꿍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제 작가니까, 시나리오 작가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해요. 내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요.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데 영화가 시작됐을 때 보면 엉망진창 개망난이 남자를 만나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어요. 막 무시당하고 그리고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누구죠? 진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고 나갈 남자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단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역이거나 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실수를 했다면 내가 지나가는 단역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붙였다는 거야. 단역, 그 사람은 단역인데 우리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주인공이야. 말을 좀 해 나한테 이러는데 사실 단역은 대사가 없거든요. 거의 그죠? 행인 1일 수도 있어요. 단역 그래 응 아니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만 행인 1일 때도 있어. 심지어 행인 1인데 나는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매력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별은 슬픈 것이 아니다. 이별은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증거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막 제 소원을 일기장에 막 쓰곤 하는데요. 이렇게 쓴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제는 이렇게 일기장에 소원을 썼는데 그렇게 한 열흘쯤 썼을 땐가 당시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봐. 정말
정말 나랑 진실되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얘가 아니어서 지금 빨리 끊어내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리가 비워야지. 이제 딴 사람이 오니까 이 자리를 급히 비워야 돼. 급히 빨리 퇴장해야 돼. 이 나의 이야기에서 퇴장해야 되는 거. 내가 소원을 빌었잖아요. 나와 진정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걔가 떠나거나 혹은 걔가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와 진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이별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있어도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만약에 이런 일들을 닥쳐서 일어나 있는 상태거나 이런 고통의 트라우마에 빠져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이 책은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영화를 찍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만났을 때 내 이 영화 시나리오에서는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이 지금 갑자기 1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이야기 1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를 들여다보라고 이 책은 얘기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오랫동안 끌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별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때가 오면 서글퍼요. 이렇게 누군가가 잊혀지는구나.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이 관계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서글퍼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별을 오랫동안 슬퍼해라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별은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뿐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내 자신을 아껴주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이 아니라 걔가 그걸 해줬어야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으면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런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별은 슬픈 거야. 그 사람은 헤어지면 돌아오지 않아. 내 옆에 있어야 행복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어떤 순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잠시 그 사람을 잊어보면 내 주변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잃은 게 하나도 없어. 단지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사라졌죠. 그저 연애를 하던 기분 좋은 느낌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나를 허기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사랑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거잖아요. 마음의 평온히 가지시고 지나간 사랑 앞에서 행복을 빌어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스스로 그 사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길 바래요. 마음이 남자친구가 바람 폈는데 마음이 안 슬퍼 이러긴 힘들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슬퍼야 해야 할 이유도 없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랑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멋진 사랑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연인이 떠나든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인물이 퇴장에 너무 오랜 시간 슬퍼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면 다음 사랑에서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항상 사랑 속에서 평온함을 가지고 행복하기만 한 사랑 승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유용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또 봬요. 안녕.